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주는 카페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안 좋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런 이 환경부의 용역 보고서가 새로 나온 건데요. 네. 2019년도에 나온 환경부의 연구 용역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19년도에 환경부는 종이 빨대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플라스틱보다 72.9% 낮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종이 빨대를 쓰는 것이 환경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연구를 할 당시에는 제품 생산 시까지의 영향만 비교했고 정작 빨대의 폐기 단계는 빠져 있던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림 함께 보실까요? 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를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하는 순간까지 유해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건데요. 5억 개를 매립할 때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4.6배에 달했고요. 매립 대신 소각했을 때도 종이 빨대의 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나 토양을 산성으로 바꾸는 정도 등도 종이 빨대가 환경에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봤더니 종이 빨대가 100% 종이도 아니고 생분해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이 위에 코팅을 하게 되는데, 코팅된 부분이 매립, 소각될 때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연구팀은 그렇다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빨대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작년 11월에 종이 빨대 같은 대체 상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 시행을 미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관련 업계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앵커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마 이제 카페나 매장 같은 데 가면 종이 빨대로 음료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카페도 종이 빨대를 주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자주 사용을 해봤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져서 사용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종이 맛도 왠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맛을 떨어뜨린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도 외면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단가가 2배 이상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주들의 선택도 이제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원래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소비자들의 불만과 대체품의 비싼 가격을 이유로 이 계획을 돌연 철회했어요. 이후 언제 다시 규제를 되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 종이 개발에 공을 들인 제지업계는 물론이고, 이를 가공해서 빨대로 만드는 중소제조기업과 납품받아 소비자에 공급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까지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업계에 따르면 16곳이던 종이 빨대 업체는 현재 7곳만 운영하고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일관성이 떨어지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만 더 악화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리퀴드 소비인데, 리퀴드 하면은 액체, 흘러간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유행이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난해 7월에 나왔던 아사히 생맥주 캔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캔 따면은 거품이 거품 쫙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입맛을 돋구게 이제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사 먹으려고 해서 편의점에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엔 자주 보여요. 맞아요. 네. 요즘에는 편의점에 그냥 남아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유행이 끝나버렸어요. 이런 소비를 우리가 리퀴드 소비라고 하는데, 액체처럼 고정적이지 않고 가벼운 소비, 다양한 변화를 즐기는 소비를 의미하는데요. 유통가를 빠르게 휩쓸고 지나갔던 디저트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2013년에는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얹어서 단맛을 극대화했던 벌집 아이스크림이 있었고요. 네. 2016년에는 대만에서 물 건너왔다는 대왕 카스테라가 등장했죠. 2년 뒤에는 타피오카 펄을 흑설탕 시럽에 절여서 우유에 섞어 먹는 흑당 버블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해에는 주시를 시작으로 저가 생과일 주스가 인기를 끌었고요. 또 여러 가지 과일을 설탕에 코팅한 탕후루,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물 건너왔다는
두바이 초콜릿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기가 사그라들었죠. 최근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여러 토핑을 얹는 형태의 음식을 파는 요아정 브랜드가 젊은 층의 소비를 자극하면서 대세 유행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시장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의 줄 폐업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SNS의 영향으로 유행이 바뀌는 주기는 해가 지날수록 더 짧아지고 있는데요. 섣부른 창업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애플이 한국의 스마트폰을 출시를 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기능을 빼고 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 소비자를 좀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백기를 들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한국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의 찾기 네트워크 기능입니다. 애플 기기뿐만 아니라 개인 소지품을 찾고 친구와 가족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인데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안 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의 찾기 기능은 법령상 문제가 없고 애플 코리아가 언제든 국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했음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 여부는 지역별 요구사항을 따른다는 애매한 이유를 들면서 안 했던 겁니다. 네. 한국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죠. 이 나의 찾기 서비스와 관련해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한 인터넷 카페에 애플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도입을 방해한다는 제보글까지 올라오자 결국 애플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년 봄부터 나의 찾기 네트워크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한 건데요. 물론 갑자기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네. 애플의 아이폰은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했는데요. 국민 4명 중에 1명이 아이폰을 쓸 정도라는 건데 더 이상의 홀대 논란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이유와 배경이 정말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는 없네요. 맞아요.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연휴를 더하면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어서 명절에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연휴 예약 팁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와서 지금 해외여행 예약하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발이 임박했기 때문에 단거리 전세기 여행 상품의 잔여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나투어에 따르면 일본 지역 전세기 상품의 경우에는 90% 예약이 마감됐지만 후쿠오카나 오사카 등의 전세기 잔여석은 아직 남았고요. 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베트남 푸꾸옥 등 일부 지역의 잔여 좌석도 여유롭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모두 투어는 연휴 상품 구매 때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권 증정 행사를 챙겨보시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전세기 상품 등과 같이 예약과 동시에 출발이 확정되는 상품을 공략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투어는 추석 연휴 5일 이하와 5일 이상 여행 상품을 나눠서 선택의 폭을 넓혔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여행 코스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금 연휴에 이 여행객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인기 여행지는 어디였을까요? 모두 투어에 따르면 단거리 인기 여행지 1위는 전체 예약률의 42%를 차지한 동남아 지역이었고요. 2위는 일본, 3위는 중국 순이었는데요. 올해 추석 연휴 예약률은 지난해 추석 연휴 출발일과 비교해서 45%가량 늘면서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여행 알아봤고 해외여행 대신에 국내 여행 계획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추석에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랑 연휴 기간에 어떤 곳 가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추석에만 누릴 수 있는 관광 혜택이 참 많은데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청와대를 한번 예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주 화요일 휴무를 제외하고 통상 저녁 6시까지 예약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야간 개장을 해서 관람 시간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가유산도 무료로 개방하는데요.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궁과 종묘, 세종유적 등도 같은 기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모든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할 계획인데요.
또 서울국립현대미술관은 16일과 18일 양일간 문을 열고 무료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각종 혜택이 마련됐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지역 관광명소 할인권을 제공하고요. 농촌 관광상품은 10에서 최대 40% 깎아주고 교통비의 최대 30%를 지원해주는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속속 경제부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